자, 서술형 2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자, 구로고등학교 거였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과거의 자료에 따르면 어느 레스토랑의 저녁 예약 취소율이 0.3이라고 한답니다. 이 레스토랑에 8개 좌석에 10명이 저녁 예약한 경우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리 8개래요. 자리 8개인데 예약 10명 받았대요. 보통 이런 거 알아요? 비행기도 이렇습니다. 비행기도 이래서 자릿수보다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오바되면 그 자리 승급해주죠. 막 1등급으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비즈니스석으로 막 해줘요. 근데 난 여권이 없어요.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자, 여권. 자, 어쨌든. 그래서요, 8개 좌석밖에 없는데 10개 팀을 예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좌석이 부족하게 되는 거니까 몇 명 오는 거예요? 9명이나 10명 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또 독립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에 9명 오는 경우 이렇게 돼서 자, 예약 취소가 0.3이니까 취소를 안 하는 게 0.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10팀 중에서 10팀이 다 와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다 거기 숫자 줬으니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그냥 실생활 생각하고 풀면 돼. 자, 11번에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11번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개념 수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 많이 했었죠. 자, 전국 수학경시대 400명의 시험 점수는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기분포 따르고요. 자, 그 다음에 32명을 선발해서 우수상을 준다고 할 때 상을 받게 되는 학생의 시험의 최소값을 오른쪽 정기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정기분포 곡선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가운데가 40이 됩니다. 여기 평균이고요. 자, 우수상을 준다고 한대요. 32명을. 자, 그러면 우수상은 성적이 좋은 애들 순으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해갖고 32명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2명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32명이면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예요? 전체가 몇 명이라 그랬으니까 4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00분의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0분의 4로 나누니까 8이 됐고요. 그러면 0.0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점수를 갖다가 A라고 좀 두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값의 확률이 0.08이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자, 표준편차 분해, 표준편차 20이 있죠?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A-40이 될 거고요. 요게 0.0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0.08은 얼마예요? 1.4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 값이 1.4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40은 자, 넘어가니까 28이 될 거고요. A는 68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많이 나오는 애예요. 정기분포 곡선에서 요거 인원을 차지하는 비율 찾는 거 많이 나온다. 알겠지? 자, 12번. 자, 모집단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다. 모집단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X바에 대해서 X바가 2인 거. 자, X바가 2인 게 무슨 말입니까? 표본 평균이 2다라는 거죠. 그럼 표본 평균이 2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2개이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꺼낸 거랑 두 번째 꺼낸 거를 더해서 평균을 구한 것이 요게 X바고 그 값이 2가 되는 거 찾아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X1하고 X2를 더했을 때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요거 4를 만들 수 있는 게 1, 3이나 2, 2나 3,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확률이 8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는 확률이 A,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여기도 A, B가 되겠죠. 1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곱한 거야. 그렇지? 2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곱한 거고. 따라서 얘네들 더해버리면 2A, B에다가 4분의 1을 해준 것이 문제에서 8분의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2A, B가 얼마입니까? 8분의 2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 B는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있는 확률은 다 더했을 때 1이 되기 때문에 A랑 B랑 더한 것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 가지고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러 가시면 되겠네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 구하시면 돼요? 원래 분산을 그냥 모집단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로 그냥 나눠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건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리가 없어서 풀어주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자, 잠깐 얘네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있었으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2번까지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갑니다. 됐죠? 자, 14번. 자, 무평균 M에 대한 실내 구간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표본의 크기가 같을 때 90%의 실내 구간은 80%의 실내 구간보다 더 길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기억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고요. 기억의 의미를 지금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 2 곱하기 저 실내 상수 써놓은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표본의 크기는 여기 같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80%하고 90%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80%와 90%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숫자 어떻게 갖고 오는 거라 그랬어요? 요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실내상수 요거 어떻게 갖고 오는 거라 그랬어? 만약에 80%야 라고 하면 정규 분포 곡선에서 가운데 기준으로 80%가 되려면 이쪽에 0.4, 이쪽에 0.4가 되게끔 대칭이 돼서 거기에 써 있는 실내상수를 갖고 오는 게 이게 우리가 80%에 대한 실내상수를 갖고 오는 거였어.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95%다 그러면 여기가 1.96이었던 거야. 99%에 그러면 여기가 2.58이었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80%하고 90%라 그랬으니까 90%면 0.45가 되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래서 하얀색이 80%라면 90%는 이런 식으로 와줘야 더 많은 0.45를 먹고 들어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실내상수가 더 클 거야. 그래서 90%에 대한 실내상수가 더 크다라는 것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기억은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80%에 대한 실내상수보다 90에 대한 실내상수가 더 큽니다. 자, 단 얘가 일정합니다. 표본의 크기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얘 일정하고요. 가끔 이거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쌤, 표준 편차는요? 이게 지금 똑같은 집단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일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상수만 얘가 몇 %냐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 실내 상수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이해하시라고 별표 친 거고요. 자, 니은 보시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4배로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자, 요거 놓고 시작합시다. 요거로 일정하답니다. 근데 표본의 크기를 4배로 해버리면, 자, 그러면 2 곱하기 k에다가 루트 4n분의 시그마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k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놓고 2분의 1을 뒤에다 곱한 구조가 되죠. 그러면 원래의 실내 구간에다가 실내 구간의 길이에다가 반으로 나눈 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2분의 1로 줄어든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본평균 x바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 x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원래는 x바에다가 마이너스의 실내 상수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모평균 이렇게 써져 있고요. x바에다가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지는 거라 실내 구간에서는 표본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서 길이가 좀 그 구간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x바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변하지 않죠? 끝입니다. 틀렸어요. 자, 1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풀면 돼요. 15, 16, 17, 18, 19. 아, 이거 이 정도로 풀면 다음 시험 큰일 났는데. 근데 내가 이걸 딱 풀었어. 나도 이제 딱 풀고, 한번 가볍게 풀겠네. 이거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싱겁겠는데? 그래가지고 다음 배관골 딱 들어오는데, 와, 풀고 얘기합시다. 자, 풀고 얘기합시다. 자, 옆 동네인데 이렇게 차이가 커. 자, 어느 전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은 평균이 5000시간이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00이래요.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 회사에서 임무를 추출한 n개의 전기수명을 n개의 수명을 x바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x바에 대한 분포를 쓰면 되겠네요. n이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x바가 4800 이상, 그 다음에 5200 이하가 될 확률을 9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x바의 값이 4800 이상, 그 다음에 5200 이하가 될 확률이 몇 프로 이하라고? 0.9 이상이 되도록, 90% 이상이 되도록.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도록 하는 n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니까 표준화 시키러 가야죠. 표준화 시킵시다. 자, 표준 편차 얼마입니까? 루트 n분의 400 분의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별량 빼기 평균에서 마이너스 200. 자, 루트 n분의 400 분의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2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2K 없어지니까 결국은 자, 저쪽은 2분의 루트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루트 n이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전기분포 곡선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n이 여기쯤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먼저 하지 말고 우리 0.9 이상이어야 되니까 0.9를 먼저 표현합시다. 자, 0.9면 여기가 얼마예요? 1.65죠. 여기가 1.65면 이게 0.9예요. 이거 이상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이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2분의 루트 n이구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1.65가 자, 이쪽에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넘기면 0이고 10이죠. 2, 3 되죠. 그 다음에 2니까 3 되겠네요. 3.3이 되고요. 루트 n이니까 얘 제곱하시면 되겠네요. 얘 제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33 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요. 1009. 그리고 소수점이 2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이 11보다 크거나 11이 되겠네요. 1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냥 표준화 시키는 거지요. 자, 그럼 다른 게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자, 문제 겁나 길어.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과일 통조림의 무게는 무게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균포를 따르는데 이 중에서 n인 건에서 무게가 x바일 때 과일 통조림의 평균 무게가 m, 신뢰도가 95%인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고 같은 표본을 이용해서 m 해갖고 99%를 구했더니 그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네. 그래. 이거는 그렇게 되면 95%에 대한 신뢰구간 준 거니까 그냥 다 구해야지 뭐. 그냥 식 다 쓰면 돼.
씩 다 써봐. 자, 그러니까 95%니까 x파에다가 문제 마지막에 1.96이라는 거 꼭 확인해야 되겠지? 자,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이고 그 다음에 x파에다가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397.08이야. 397.08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404.92야. 그래서 404.92거든. 그러면 지금 이 결과가 이거랑 똑같고 이 결과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연립하면 된다고. 그럼 연립. 오케이? 연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표본을 갖고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x바도 필요하고 그다음 루트 n분의 시그마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변변 더해버리면 변변 더하면 2x바가 될 것이고 이거 둘이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공돼지 그 다음에 1이니까 2돼지 공돼지 8이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바가 401이라는 게 나오지. 됐죠?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 여기다 401을 넣으면 요거 구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다 400 여기다 넣을까 그냥? 여기다 넣고 401 여기다 넣으면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3이 남고 3.92가 되고 그게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401 넣고 넘겨서 뺀 거야. 그러면 요거 2배 되지. 그지? 그래서 2가 되겠네. 그래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는 거지. 됐어요? 다 구했죠 그러면. 왜냐면 이거 굳이 쪼갤 필요 없잖아요. 왜? 99%에 대한 거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99% 씁시다 그러면. 401에다가 빼기 2.58이 되겠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얘잖아요. 그래서 2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401에다가 더하기 2.58에 2 해가지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개수 찾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산수죠 뭐. 그냥 공식에 다 대입하면 되니까. 됐죠? 자, 17번. 자, 17번에도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정규분포 곡선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x1하고 x2하고 x3이 있는데 얘네들이 FGH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중 그래프의 경우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고 자, fx가 자 얘는 수투에서 사실 외웠어야 되는데 우리 통계 쪽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외워버린 것 같아. 이거 뭐야? x는 몇 대칭이야? 8대칭이지? x는 8대칭이야. 정규분포 곡선이 x는 8대칭이라 그랬으니까 평균이 8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됐고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대? f의 x-4니까 fx의 그래프를 4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래. 그치? 자, 그러면 우리 f를 기준으로 그려보자. 자, f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8이야. 근데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 시켰으니까 4만큼 평이동 시켰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이 그려졌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가 12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f고 얘가 g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해석해야 되는데 나조건 보니까 이 x3은 지금 h야. 얘는 2배의 2x1에다가 빼기 4를 해준 거나 똑같고 이 x1이 지금 8이지. 그러니까 8이 16이니까 12가 될 거야. 오케이, 12니까 여기서 나 그려줘야 되겠네. 여기서 그려줘야 된다는 거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 바깥으로 나와서 2분의 1의 시그마 x2야. 자, 이거 무슨 말이야? G의 표준 편차의 절반 나눈 것이 H의 표준 편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표준 편차가 반으로 줄어들었어. 이렇게 되면 표준 편차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분산값이 작아졌다는 얘기야.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자료는 더 평균으로 더 밀집될 거라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더 밀집되기 위해서 얘네들의 평균적으로 더 몰리게 되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라고. 요게 H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게 몇 번이 됩니까? FG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가 더 위에 있어야 하니까 답은 5번인 거네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하나씩 해석하면서 그림 이거 이해하고 찾는 건 진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잘 챙겨가세요. 네, 요거 잠깐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다음 18번. 에휴, 18번 뭐 다른 건 못했어도 곱이 나온 횟수는 A, 그냥 곱이 짝수인 건 A, 곱이 홀수인 건 B, 이거는 했겠지. 설마 이것도 안 했을까? 또 안 했지 너? 이거는 했겠지. 짝수면 A, 홀수면 B, 이건 했어야지, 그지? 자, 한번 해보자. 자, 곱이 짝수래요. 곱이 짝수면 x를 얼마만큼 가고 2만큼 가고 y는 1만큼 가래요. 자, 그 다음에 곱이 홀수래요. 그러면 x를 마이너스 1만큼 가고 y는 마이너스 2만큼 가래요. 그럼 우리 많이 했죠? 요거 a회, 요게 b회 나왔다고 하자. 됐죠? 자, 근데 몇 번 시행했습니까? 그거를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얘가 0,0에서 시작을 해서요. 몇 콤마 몇으로 갔냐면 7,2에 도착을 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좌표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a번 움직였어요. 그래서 x좌표는 2a만큼 가고 마이너스 1만큼 b번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돼서 요게 7이에요. 됐죠? y좌표는 1만큼 a번 갔을 것이고 마이너스 2만큼 b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2가 되는 거지. 그럼 둘이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투비할까요? 자, 2a-4b가 4가 되니까 둘이 빼서 3b가 3이 되겠네요. 그럼 b는 1이네요. 그럼 b가 1이니까 여기다 놓으면 a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4번, b는 1번 나오면 되겠네요. 총 5번 시행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C4에 자, 곱이 짝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곱이 짝수려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되네. 홀수만 아니면 되네. 자, 홀수인 건 몇 번이야? 1제곱, 4제곱 이렇게 해놓고 홀수를 내면 홀 나오려면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네. 그지? 그래서 여기 4분의 1 하고 여기 4분의 3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이거는 했어야지. 자, 다음 19번. 자, 1부터 자연수가 7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7장에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와 빈 주머니가 있다. 이 상자에서 인물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면 상자에서 인물 2개 공을 꺼내요. 2개의 공을 주머니에 넣고 자, 정리하면서 갑시다. 자, 짝수를 꺼냈어요. 짝수를 꺼내면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주머니에 넣는데요. 주머니에 넣게 되고 그 다음에 꺼낸 공에서 홀수면 여기서 3개를 꺼내 가지고 넣는데요. 주머니에서 있는 적혀있는 공의 최소값이 3일 때 자, 사건이 일어났네요. 자, 슬래시 긋고 A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최소값이 3. 적혀있는 공 최소값 3. 그때 주머니에 공이 2개 있었을 확률. 얘가 B가 되겠죠? 무슨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된 거죠? 조건부 풀어봅시다. 자, 그럼 P에 자, B 바 A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PA 분의 P의 B 교집합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PA를 구하러 가면 되죠?
자, PA를 구하러 갈 건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최소값이 3이 되게끔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1부터 7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짝수를 먼저 체크해 보면 6이 될 거고요. 홀수는 1, 3, 5, 7이 될 겁니다. 얘들 중에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짝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두 개를 끄집어낼 거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를 넣을 건데 최소값이 3이 되게 되면 되죠. 자, 그럼 짝수가 나왔다 칩시다. 짝수가 그러면 7분의 3이 될 것이고, 나왔어요. 자, 그럼 두 개 갖다 넣을 겁니다. 두 개 갖다 넣을 건데 저기 7분의 3 했으면 요거 7분의 3 해가지고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는 걸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2가 나오고 4나 6이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가 나오면 이제 주머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1, 3, 4, 5, 6, 7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개를 꺼내니까 두 개를 꺼낼 때 최소값이 이거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하나, 둘, 셋, 6개니까 62분의 얘 하나 꺼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4, 5, 6, 7 중에 하나를 꺼내게 되는 구조가 되죠. 이런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4, 6을 꺼내잖아요. 그러면 자, 4 꺼냈다고 칠게요. 1, 2, 3, 4, 5, 6, 7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를 꺼내게 되면 62분의 이번엔 3을 하나 꺼내놓고 뒤쪽에 3개에서 하나를 꺼내야 되니까 31이 됩니다.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를 73으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내가 2를 꺼내면 여기가 4가지가 되고 여기 4나 6을 꺼내면 여기 3가지가 되니까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셔야 돼요? 따로따로 가셔야 돼요. 따로따로. 자, 따로따로 가게 되고 방금 이거 한 거를 정리할 겁니다. 이제. 자, 그럼 내가 2를 꺼냈다고 칠게요. 자, 2 꺼낸 걸 이렇게 쓰고요. 자, 2는 그러면 꺼내게 되면 7분의 1이 될 겁니다. 7분의 1. 자, 그리고 적어 놓읍시다. 1, 3, 4, 5, 6, 7이 될 건데 여기서 두 개를 꺼낼 거니까 62분의 자, 3이 최소값이어야 되니까 얘 하나 뽑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4, 5, 6, 7 중에 하나 꺼내면 되니까 41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하고 6 중에 꺼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7분의 2가 될 것이고 자, 이번에는 4를 꺼냈다고 치면 1, 2, 3, 5, 6, 7이 될 것이고 6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건데 이번에도 최소값 3이 되게끔 잡아주고 뒤에 3개 중에 하나 잡아주는 꼴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됐어요? 요게 짝수가 나왔을 때예요. 짝수가 나왔을 때 최소값. 그럼 이제 홀수가 나왔을 때 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7분의 3으로 1이나 5나 7을 뽑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1을 뽑았다 칩시다. 1을 뽑았으면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 2, 3, 4, 5, 6, 7이 될 거고요.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를 꺼낼 건데 그 중에 최소값이 3이고 싶으니까 이 하나 뽑아놓고 뒤에 거 다시 2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5나 7을 꺼냈다고 치면 자, 5 꺼냈다고 칩시다. 자, 1, 2, 3, 4, 6, 7이 되고 얘가 63분의 얼마가 되냐면 3이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요거 하나 뽑아놓고 뒤에 3개 중에 2개를 더 꺼내야 되는 구조가 되죠. 다르네요. 또 다르니까 또 써줘야 되겠다. 따로따로. 그지? 자, 그거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보다 작은 애와 큰 애가 나왔을 때를 좀 구분해서 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번에 그래서 1 뽑았다 치고요. 그러면 7분의 1에다가 자, 2, 3, 4, 5, 6, 7이 되고 여기서 중에 6개 중에 3개를 뽑고 그 중에서 3이 싫어요. 3이 최소값이니까 얘 뽑아놓고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더 뽑아야지가 되는 것이고 더하기 자, 이번에는 5, 7 남았죠? 예, 그래서 5하고 7 남은 거 갖고 뽑을 건데 거기서 5 뽑았다 칩시다. 그래서 7분의 2 뽑아놓고 자, 그러면 1, 2, 3, 4, 6, 7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자, 3개 뽑는데 1개 3 뽑아놓고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 뽑는 구조가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이거 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머니에 2개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 올라오면 되겠네요. 그쵸?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이 있을 확률. 예, 그쵸? 얘네들 올라오는 거예요. 7분의 1에다가 6시 2에 1 곱하기 4시 1이고요. 그 다음에 7분의 2에다가
6시 2분의 1 곱하기 31 해서 요거 계산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해보세요. 자, 20번. 자, 볼게요. 자, 두 이산항절 변수 x하고 y가 같는 값이 1부터 80까지 자연수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지금 x가 나오는 확률을 3분의 1을 곱한 다음에 120분의 1을 더해주면 그게 y의 확률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x에서의 확률을 P1, P, P3에서 P80까지 두고 그 다음에 y에서의 확률도 다 써봤어요. 3분의 1에서 120분의 1 더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x에 대한 평균이 9고 그 다음에 제평을 한 것이 90이래요. 그랬을 때 분산, y의 분산을 좀 구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y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y의 평균을 구해야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은 y의 제평을 구해야 돼요. 얘네 두 개를 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서부터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우선은 y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얘네들을 먼저 해석을 좀 해야 되니까 요거 먼저 써볼게요. 자, x의 평균 써보면, 자,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이렇게 가세요. 얘네들이 80 곱하기 P80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냐면 이것이 9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y의 평균 구해보면 y 평균 이거잖아요. 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P1의 플러스 12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의 P2의 120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80까지 가게 되니까 80에 3분의 1에 P80에 더하기 12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요 안에 지금 이렇게 전개하면 모두 다 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요 안에 여기 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y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3분의 1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P1, 2P2가 되겠죠. 그 다음은 3P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80까지 가니까 80에 P8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120분의 1로 이제 통분이 돼 있으니까 120분의 1로 정리를 하게 되면 120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이렇게 가서 80까지 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얘가 9라 그랬으니까 얘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0분의 1에다가요. 얘는 자연수합이니까 1부터 80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2분의 80에 8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정리가 되겠죠. 지워지고, 그 다음에 4가 되고 3이 되네요. 여기 이렇게 나눠지니까 27이 되겠죠? 27. 그래서 30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것이 y에 대한 평균이에요. y에 대한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용해야 되니까 요걸 써봅시다. 제평. 자, 제평 적어보면, 자, 여기 되죠? 1 곱하기 p1이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p2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p3이고요. 이렇게 돼서 80의 제곱 곱하기 p8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게 90이라는 것도 이제 알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제평하러 가는 겁니다. 얘랑 해야죠, 이제. 자, 그러면 2의 y 제곱은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면, 자, 1에다가 3분의 1의 p1에 12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에 3분의 1의 p2에 120분의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0까지 가는 거니까 80의 제곱에 3분의 1의 p80에다가 더하기 120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 색깔 구분 좀 하기 위해서 분필 바꿀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개해서 다시 한번 묶어버리면 3분의 1로 묶으면, 자, 여기에 p1이 되겠죠. 그리고 2의 제곱에 p2가 되고 3의 제곱에 p3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80의 제곱에 p8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20분의 1에다가, 자, 보시면 1 가고요.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2의 제곱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80의 제곱까지 가게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값이, 자, 3분의 1에다가 요 값이 얼마냐면 90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90 넣어주고 저겁니다. 90이고, 그 다음에 120분의 1에다가, 자, 얘가 제곱의 합이니까 6분의 공식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시그마 k제곱. 따라서 6분의 80에 81에 161이 되겠습니다. 그죠? 2m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럼 앞에 거 30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워지고, 또 다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4고요. 여기는 3 지우니까 27이 되겠네요. 되고, 또 지워지네요. 4고, 그 다음에 여기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161과 9를 곱한 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0에다가 9고요. 9이 54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1449가 되고요. 그래서 1479가 되겠습니다. 여기 1479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산 구하는 거니까 제평 평제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되죠. 그래서 이거에서 900 빼시면 됩니다. 이거 제곱한 거 900 빼니까 579가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뭐죠?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기출문제가 여기가 5로 끝나든가 5개인가 그런데 80개로 늘렸는데 늘린 것밖에 없죠. 계산은 좀 많은데.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메모만 좀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산이니까. 자, 다음 서술형 2번. 자, A, B가 적혀있는 두 종류의 카드에 대해서 두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한 개 이상 나오면 A를 선택하고 앞면이 한 개도 나오지 않으면 B를 선택한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동전을 5번 던져 선택한 5장의 카드를 던진 순서대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 하나를 모두 만족할 확률을 구하여라. 자, A의 개수가 2개 또는 3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2개일 때랑 3개일 때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2개일 때 3개일 때 나눕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B가 3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가 2개가 될 것이고. 됐죠? 자, 그랬을 때 A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A끼리 이웃하려면 A가 2개가 붙어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그럼 얼마예요?
얘가 나오는 게, 얘가 확률이 얼마예요? A가 나올 확률이? 적어도 앞면이 1개 이상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동전 2개 던지면 4분의 1가 될 거고요. 그죠? 적어도 1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3가지가 되겠네요. 3가지입니다.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4분의 3이 2가지가 되는 거고, A가 2개니까. 그리고 4분의 1이 3가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되는 거 생각해야 되니까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웃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A가 3개고 그 다음에 B가 2개예요.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3이 세제곱이고 4분의 1이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A끼리 이웃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개 이상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체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A가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A가 이웃하지 않는 건 B, B가 있는 상태에서 A, A, A가 있는 걸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 빼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밖에 없죠. A가 안 붙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요거 하나 빼서 둘이 더하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